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현장 김경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더원 방송이 오산의 한 작은 단체와 함께 중국 우리 항일 유적지 역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오산시 의회 의장직을 지내신 문영근 의원님을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 역사의 현장 또 이 한 단체지만 그 역사 탐방을 함께 동행해서 그 현장을 담아오신 저희 더원방송 김정순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번에 항일 유적지 탐방을 좀 다녀오셨다고요? 그 오산시의회 일원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개인 자격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오산시의회 일원이 아니라 공적이 아닌 사적 모임에서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뭐 어떤 단체입니까? 네, 오산 힐링 캠프라는 사적 단체입니다. 뭐 힐링 캠프가 어떤 단체인지 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힐링 캠프를 간단히 소개하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임을 구성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단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어서 마음을 소통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의원님, 저 항일 유적지 중에 뭐 특별히 그 중국을 기획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5년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해였는데 작년에 저희 힐링 캠프에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백두산 한번 갔다 와보자. 그런데 이왕이면 항일 유적지를 함께 다녀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몇 분이 좀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모임의 구성원들이 여러 명 계신데 그 중에서 24명이 이 기획에 다녀왔습니다. 뭐 힐링 캠프 뭐 이게 전체적인 뭐 예산으로 다녀오신 건가요? 예산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개인 회비로 다녀왔습니다. 대단한 일정이십니다. 본격적인 요 탐방 그 소식을 좀 들어볼 텐데요. 예. 계획 전, 출발 전하고 또 계획대로 어떻게 잘 됐습니까? 네, 출발 전부터 이 계획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첫 일정은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의원님? 네. 첫째 대련에서부터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대련에서 약 1200km를 고속 열차를 타고서 연길까지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6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긴 열차를 탈 수가 없었는데 이번 함께한 여행 단원들이 아주 소중한 아주 기억 남는 그런 여행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뭐 돌발 질문인데요. 뭐 기차가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뭐 연기가 나는 그런 기차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비교할 때 어땠었습니까? 우리나라의 KTX 같은 아주 훌륭한 아주 고속 열차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부러울 만큼의 아주 성능이 좋았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김정순 기자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날 일정이 이제 대련역에 출발을 해서 6시간 달려갔고, 네. 그죠? 숙소에서 주무신 건가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 일정부터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날 드디어 이제 백두산 천지를 가는 첫째 날인데요. 새벽 4시에 시작되는 아주 강행군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럼 백두산부터 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가장 먼저 백두산을 이제 등정하게 되는데 무려 차를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정상인 천지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날씨가 당시 좀 안 좋은 상태라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특이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983년에 여기 백두산에 동서병이 와가지고 이 일대를 다시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쓴 글씨예요. 이 동서병 친필이에요. 이 밑에 천지를 지금 아직 네. 아무죠? 오산 문화 탐방팀 화이팅! 화이팅! 이곳이 백두산 천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사 백두산에 와서 아름다운 천지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백두산에
천지의 우렁찬 기운은 충분히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운방송 천지에서 공창배였습니다. 오산 화이팅! 보고 있는 백두산 천지 부근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아쉽게도 못 보고 가는데요.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꼭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백두산 천지에서 더운 방송 김정수입니다. 멋집니다. 다음 날 일정은 어땠습니까? 네. 천지를 갔다 와서 장백폭포로 이동을 했고, 장백폭포의 거대한 물줄기를 보면서, 많은 그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장백폭포가 어떻게 다가왔으며 또 그 이후 일정이 뭐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장백폭포 그야말로 웅장한 폭포를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의 정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 함께했던 단원들이 다 함께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장백산 이후에 여기 일정을 보니까요, 그 명동천, 우리 민족 시인 뭐 윤동주 시인 뭐 상가도 다녀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땠었습니까? 네. 민족 시인 윤동주는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시인이잖아요. 많은 부분 우리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데 거기 생가와 그다음에 명동 학교를 보고서 역시 민족의 위대한 시인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족의 정기가 받고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편도 단 한 편의 시도 일본어로 안 쓰고, 그 당시 일본어가 그 당시에 그 국어였는데 일본어로 안 쓰고 한글만 쓰세요. 한글만. 한문은 뭐 몇 작 섞지만 한문으로도 안 쓰시고, 그거 보면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독립에 대한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의지를 시 속에 담아냈어요. 난 그거 보면서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또 나라도 없는, 실체도 없는 그런 나라를 찾겠다고, 그런 의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도 먹먹해지고, 또 여기 오면서 또 김정 박사 그 강의도 들으면서 더 새롭게 됐는데, 그 참외라는 시를 한번 좀 참외로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용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단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갈아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단순히 뭐 이렇게 나가는 배경 영상을 보면 이렇게 좀 초라한 그런 하나의 집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족한테는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이게 언뜻 영상을 보니까요. 공창배 오산문화원장님도 계시네요. 네. 울고 계신 모습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장면입니까, 여기? 네, 공창배 문화원장이 별도로 윤동주 시인의 시를 5편을 직접 암송해서 우리 함께 여행했던 분들한테 들려주는 그 기회가 있었고, 당시에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생가의 처마의 끝에서 흘러내리는 빗줄기가 마치 우리 민족의 눈물인 것처럼 가슴 깊이 감게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시 저도 힐링 캠프 한번 잠시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시인들이었고 예술인 같았어요. 근데 사실 명동천에서 그러면 힐링 캠프가 열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명동천 윤동주 생가에서. 네네. 암송도 쉽지 않은데 피곤도 하고 그 자리에서 비도 오고 5편을 암송했다는 건 상당히 이렇게 노력 없이는 안 되는 부분 같은데요. 또 다른 어떤 감동적인 부분 있으면 좀 전해 주실까요? 아마 이제 당시에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공창배 문화원장을 우산으로 제가 받쳐주면서 같이 함께 했는데, 당시에 함께-했던 우리 회원들의 표정에서 정말 모두 이렇게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배경영상만 봐도 가슴이 좀 짠한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힐링 캠프 그 멤버들이 뭐 전문적인 어떤 뭐 지식도 좀 부족했을 것 같고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번에 동행한 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그 항일 운동을 연구한 분인데, 특히 중국 지역, 망주 지역을 우리 민족의 항일 운동을 연구한 박사님, 김주영 박사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그 뭐 김주영 박사님은 독립기념관하고 관계? 네, 현재 독립기념관의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이번 항일 운동 유적지 탐사에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힐링 캠프 초빙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분도 힐링 캠프 멤버신가요? 힐링 캠프 멤버와 동일한 자격으로 참석한 겁니다. 아, 그럼 앞으로 뭐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아, 그러면 그 이후의 일정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지금 그 뭐 강의, 역사적인 강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 영동쪽까지 갔죠. 네. 그 이후 일정은 어떻게 지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용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용정은 우리 민족이 가장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거리도 마찬가지 한국처럼 한글이 잘 찾아볼 수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과거 이상설 민족 역사학자가 당시에 서전서숙이라는 민족학교를 만들면서 그 지역에 이런 민족학교들이 융성하게 된 근간이 됐던 그런 용정에 다녀왔습니다. 네. 좀 더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용정에서 항일 운동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용정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운동을 탄압하는 그런 기관을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그 기관을 역사적인 장소로 잘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보통 뭐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 같은 건 지우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들을 보존해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삼종사까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뭐 용정의 어떤 뭐 대표적인 뭐 다녀오신 것, 뭐 기억에 남는 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송정 다 들어보셨죠? 네. 일송정을 바라보면서 갔다 왔고, 또 유명한 우리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그 이어선 청살리 전투, 청살리 대첩이라고 하는 청살리 대첩 기념비가 세워진데, 거기에는 저희가 역사적인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서 3.1운동이 영향으로 만주 지역의 항일운동이 더 활성화가 되는데요. 1920년 들어서 홍범도 장군이 그야말로 일본군을 아주 멋지게 혼을 내주면서 우리 항일운동의 기세를 올렸던 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 봉오동 전투에 이어서 1920년 10월경에 청사일 대첩을 이끌어내는데, 청사일 대첩은 김자진 장군 혼자 이끌어간 게 아니라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 항일운동 연합군이 승리로 이끈 그런 대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다녀오면서 항일운동 청살리 기념비를 갔다 왔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것이 좀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도 참 좀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역사 기념비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뭐 항일 유적 이렇게 하면 뭐 김자진, 안중근 뭐 의사 이런 분들만 많이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좀 조금씩 잊혀져 가고 가려진 역사들을 좀 부각을 해서 이렇게 널리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용정 얘기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해보고요.
그 다음 일정이 어디로?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길로 이동합니다. 연길에는 연변대학이라는 데가 있죠. 연변대학에 항일 무명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항일 운동을 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름 없이 희생을 치른 많은 선열들이 있는데 그 선열들과 한일 운동했던 중국인들을 포함해서 기념비를 연변대학 안에다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이렇게 영상 보니까 이렇게 연변족, 죄송합니다. 조선족 분 같은데요. 뭐 특별한 분을 모신 것 같은데, 뭐 저희 방송 타이틀이 뭐 산마다 진달래, 그다음에 마을마다 뭐 기념비란 그 말씀하신 교수님이신가요? 네. 네,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김태국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연변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조선족 출신의 교수입니다. 한국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현재 연변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영상을 보면 우리 조선족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구나. 뭐 그런. 네, 이쯤에서 연변대학교 김태국 교수의 간단한 강의 메시지를 한번 영상으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전투라는 자체가 기술을 중한 양국 민족이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길림성 인구가 2200만입니다. 연변 조선주의 인구가 200만인데 약 10%라는 인구에 지금 길림성에 등록된 독립운동 유족 전체 독립투사 가운데 100분의 44%가 연변 출신입니다. 그래서 연변에 오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안에 바로 이런 항일 무명 열사 기념비도 있는 것도 그 원인들입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중국 조선족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한민족한테 그리고 이미 남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여기에는 200만이 우리한테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야기하건대는 이분들은 한국과 중국 대륙을 이어놓은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격으로도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200만 우리 동포들이 이 중국에서 우수한 국민이 되도록 우리를 밀어주십사 그런 부탁을 처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200만 동포가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해서 박사학위 받고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한국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수많은 쉽게 얘기해서 역사학자 가운데 많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말 알죠. 중국어 알죠. 한국에서 유학했고 또 그다음에 한국 근대사하고 중국 근대사를 다 꿰뚫을 수 있는 한족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게 얼마나 저는 이중성이 없어요. 의원님, 네. 김태국 교수의 뭐 강의, 뭐 이렇게 메시지를 좀 들어봤는데 사투리가 좀 억세서 당최 이게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아마 정리 좀만 해주시죠. 아마 조선족이 중국 내 약 한 200만 명 정도 지금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7, 80만 정도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조선족으로서 중국 내에서 그야말로 우수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네들이 조선족이 중국 내에서 우수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달라. 또 두 번째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선족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8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조선족이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외교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 있어야 유구한 역사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체성이 또 그 중국 내에서 어떤 자치주의, 소수민족 자치주의 우수하게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메시지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족이 중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하나라는 의식으로 지원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힐링 캠프의 항해 유적지 해외 탐방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지에서 받은 느낌과 결과적으로 탐방 후에 오산 시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뭐 전하고 싶으십니까? 네. 백두산 항해 유적지 방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고 싶은 그런 곳이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죠. 이번 탐방을 통해서 우리가 조선족을 그야말로 같은 말을 쓰는 민족을 그야말로 타국의 국민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족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조선족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그들을 그냥 타국의 인이 아닌 우리 형제이라고, 그야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겠다. 그리고 현재 7, 80만 명의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겠다. 그야말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형제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개인적인 바람이시기도 하지만 또 힐링 캠프 멤버들의 또 어떤 소망이기도 한데요. 잠시 다시 이제 힐링 캠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힐링 캠프가 역사 탐방을 다녀오신 거고요. 그 다녀온 결과적으로 오산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될지 이후 일정이 좀 궁금한데요. 힐링 캠프의 본래의 목적대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임인데요. 네. 그만큼 남의 이야기를 기울여 들으려면 여기에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으신 분들 또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어디서든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힐링 캠프가 존재하는 거고, 힐링 캠프는 이런 백두산 기행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소재로 해서 여행을 했지만, 다음에는 더 도전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거, 새로운 도전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기획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힐링 캠프는 뭐 누구나 가입이 되는 겁니까? 어떤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자격이 없고 뭐 지역하고 관계도 없고요. 누구든지 보통 사람이면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지 않은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오산 시민들만 이렇게 네. 가입한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오산이었습니다. 오산이 본거지였기 때문에 네. 오산이었고, 오산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합니다. 그 모든 길은 오산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또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일정 소개를 들으면서 배경 영상을 좀 봤는데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씀이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더한방송 김정승 기자도 현지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해외 여행이 낭만적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전혀 낭만적이지는 않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처음에 중국을 가자는 말만에 역사 탐방이라는 얘기를 안 듣고 중국 가자는 말에 무조건 신청을 했는데 일정이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좀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게으른 탓에 많이는 못하고 조금은 보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배운 게 많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고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계기로 정말 조금은 이제 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 계속 우리 박사님이 역사 강의를 하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 이제 F반 후배가 있는데요. 그 후배가 여행은 여행으로 끝나야지 무슨 공부냐고 평상시에도 안 한 공부를 하러 가냐고 처음에는 무지 투덜댔는데 결국에는 이틀째 되니까 너무 좋다고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고프고요, 춥고요, 집 나오면 개고생 맞아요. 여기는 장덕포구 더원방송 김정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회룡포구라고 합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가 알았습니다. 본인이 나이를 먹어갖고 무슨 중년 퇴직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게 다 그 남의 일인 줄 알아요. 좋은 만남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좀 더 쌓이면 추억이 된다고. 정말 외국 여행을 다니면 남자들이 흔히 쓰는 엄주 가문이나 이런 거를 많이 즐기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누가 물어봐도 저 역사 탐방하고 왔어요 이러고 다니려고요. 우선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다니려고 합니다. 예, 곰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아는 곰은 똑똑하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바보라고 알고 있습니까, 곰을? 보통 좀 우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예. 곰이 저는 똑똑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걸 이번에 가이드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보고 있어서 모릅니다. 네. 근데 곰 얘기를 가이드가 하는 말 그대로 전하자면은 그 옥수수밭이 옥수수밭으로 한번 곰이 출몰을 하면은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딱 두 줄로 옥수수가 딱 따져대, 옥수수가 다 이렇게 수확이 돼 있답니다. 왜요? 예? 그 이유는 곰은 하나를 따면 옆구리에 낀답니다. 가져가려고 끼면은 이쪽 예. 손을 들다 보면 떨어진답니다. 그럼 다시 이쪽 손을 딴답니다. 이쪽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곰이 출몰한 그 옥수수 밭은 일적으로 딱 일차례 돼서 자기가 옥수수가 다 수확이 돼 있답니다. 그럼 추수기에 부르면 아주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수수 때 내려오면 다행히 완전히 팽지한 거고요. 추수가 아닌, 근데 곰이 추수 때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 단물이 생기는 아주 부드러울 때 내려온답니다. 연글지 않을 때. 그럴 때 와서 해놓으면 그 옥수수밭 1년 농사 완전히 버린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그 일행들이 뻥 터져서 그분한테 계속 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 더한방송에 이렇게 해외 탐방기 연재 지금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벌써 4차례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네. 백두산 얘기 전에 이게 이렇게 이북하고 북한하고 경계선까지 갔다 오셨죠? 네, 도망강 쪽. 도망강 쪽에 쪽입니까? 갔다 왔습니다. 그때 다가오는 느낌은 어땠었습니까? 항상 생각했던 거하고 막상 갔을 때하고 다르듯이 별로 그렇게 크게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느꼈고요. 특히 이제 거기서 제가 강하게 느꼈던 부분은 상류 쪽이라 그러는지 도망강이 굉장히 이 폭이 좁다는 거예요. 충분히 수영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넘어가려고 네. 경계선을 한번 밟아봤습니다. 그랬군요. 홍수 기자님, 네. 끝질문인데요.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어땠습니까? 네, 저희 역사책이나 국사책에서 보는 것보다는 네. 훨씬 가슴에 와닿았고요. 네.
뭐 여러분들도 직접 가보시고 백문이 불여일행 한번 다녀오십시오. 여러분들도. 네. 그리고 지금 더운 방송에서 연재하는 거 보시고요. 네, 그 사실 저희 더한방송 걱정을 좀 했는데요. 그 이북이 미사를 빵빵 쏘고 중국과도 미묘한 관계에 있었는데 정말 겁내지 않고 또 무사하게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또 연재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더한방송은 주로 시시콜콜한 우리 동네 이야기들을 담아보고자 시작됐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라는 것이 작게는 골목도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 광역사회, 크게는 세계를 지구 하나로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한방송, 즉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래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대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는 정체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원과 저희 더한방송 김정순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